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그 GK 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GK 롤업 테저스 상에서 GK 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그럼 왜 저희가 GK 롤업을 계속 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텐데 간단하게 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미 사실 이더리움에서 롤업은 뭐 이미 스케일러빌리티와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예정되어 있고요. 뭐 최근에 열렸던 버젯 스케일러빌리티 서밋에서도 이제 롤업 센트릭 이더리움으로 해서 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뭐 발표도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업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롤업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면 레이어 1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시큐리티적인 이유로 인해서 트랜지션을 많이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1이 아니고 레이어 2에서 트랜지션들을 모아서 그 일종의 롤업이죠. 그 트랜지션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모은 간단한 프루프만 레이어 1에 저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 2에서의 그 레이어 2의 스테이트를 레이어 1이 보장함으로써 일종의 레이어 1의 시큐리티를 레이어 2에까지 상속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 2에서 그런 시큐리티적인 그런 리밋이 좀 해제되니까 여기서는 뭐 지금 이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뭐 헤르메즈 관련된 건데 2000 TPS 뭐 그 정도까지 나오는 이제 개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업은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많이 이미 연구돼 있고 실제 프로덕트화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옆에 보시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롤업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영지식 증명, GK 롤업, GK를 기반한 롤업이 있고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밸리디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암호학적인 방법, 즉 영지식을 기반해서 풀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일종의 이코노믹 설계로 풀 거냐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게 바로 GK 롤업과 옵티미스틱 롤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레이어 2의 스테이트에 대한 그 밸리디티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바뀌는 게 있고요. 갈리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데이터를 온체인에 할 거냐 오프체인 할 거냐 이 이슈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롤업을 할 때 레이어 2에서 트랜지션을 처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스테이트만 레이어 1에 저장하는 이유가 그 모든 트랜지션들을 레이어 1에 저장했을 때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줄이는 그 레이어 2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의 스테이트를 파악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온체인에 넣느냐 오프체인에 넣느냐 두 가지로 또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또 GK 롤업 중에서도 GK 롤업 아니면 스타크웨어에서 하고 있는 벨리디움이라는 걸로 또 갈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롤업이 많이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이더리움 측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그 중에서 테저스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워야 되나 보네. 됐습니다. 네. 테저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뉴스 5월달 이번 연도 5월달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레드불스라는 포뮬러 1 팀에서 테저스랑 협업하기로 했다. 그래서 무슨 뉴스인가 봤더니 그 포뮬러 1에서 그 포뮬러 1 관련된 NFT를 발행할 때 테저스에 이제 그런 NFT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긴밀히 협업하겠다. 또한 테저스에서 최근 비트코인의 이슈가 있었던 그런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 문제를 중요시 다루는 것이 뭐 포뮬러 1 자기들과 철학이 맞다. 그래서
테조스와 포뮬러 1의 레드불 팀이 같이 협업하기로 했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테조스가 최근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조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예전에 2018년도에 ICO 최대를 많이 받았을 때 그 프로젝트가 맞고요. 그때 가장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게 셀프 어멘딩 크립토 레저라는 겁니다. 즉 뭐 하드포크 뭐 이렇게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할 때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등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테조스는 그런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이슈 없이 자체적으로 어멘딩하는 크립토 레저다라고는 게 많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시면은 누군가 그 해당 레저의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든지 프로포즈가 있을 때 그런 투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결정된 거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업데이트되는 이전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이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렇게 어멘딩하는 그런 걸로 ICO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테조스에서 좀 혹시 여기서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정리했는데요. 여기서는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베이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 하비 알고리즘에 관련된 얘기인데 테조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 베이커, 그러니까 베이킹에 참여하는 애들한테 델리게이트 시켜주고 걔네들이 그 DPoS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좀 개념이 특이해서 들고 왔습니다. 테조스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즉 사실 테조스 프로젝트를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용어들이 되게 기존 용어들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잭션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퍼레이션이 테조스상에서 어떻게 동작해서 블록까지 담기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보시면 오퍼레이션 그 트랜잭션이 노드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프리 밸리데이터라는 곳에서 그 오퍼레이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오퍼레이션이 원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현재 블록체인 스테이트에 잘 어플라이 할 수 있을 건지를 이제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증이 다 되면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스테이트로 후보군이 될 거를 이제 펜딩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이제 프리 밸리데이터고요. 그럼 프리 밸리데이터에서 실제로 검증이 된 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를 멤플에 집어넣습니다. 멤플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논 밸리드는 이미 이제 프리 밸리데이터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오퍼레이션을 얘기하고, 펜딩 같은 경우는 위에서 프리 밸리데이터에서 이제 그 인밸리드하다고 된 거거든요. 근데 인밸리드한 이유가 뭐 제가 흔히 이더리움에서 아는 넌스 카운트가 너무 그 미래,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중간 단계가 다 오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 인밸리드가 될 거고, 또는 현재 스테이트와는 맞지 않는 트랜지션들을 이제 펜딩에 넣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얘네가 제안했던 이 펜딩 컨텍스트가 실제로 어플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펜딩 오퍼레이션들을 다시 정의해서 블록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이 만들어지면 베이커가 그거를 검증하게 되고 베이커가 다른 베이커들한테 전달해서 인도스먼트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인도스먼트는 일종의 보팅인데 보팅 받아서 해당 블록이 오케이 되면 그게 이제 실제로 현재 블록체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제가 설명드렸고요.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이를 얘기를 드린 이유는 롤럽에서 사실은 레이어 1 롤럽에서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레이어 2에 대한 스테이트를 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잠깐 보는 거고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디플로이먼트,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먼트 한다고 했을 때 테조스상에서는 지금 오리지네이션이라고 불러서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트 작성한 거, 아니면 스토리지 그런 것들을 다 기술한 후에 이제 그러니까 오리지네이트를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콜은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이미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을 건데요. 다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입니다.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 레벨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우 레벨 언어가 있습니다. 하이 레벨 언어에는 파이썬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파이, 몰리, 리고 이런 언어들이 있고요. 이런 언어들은 좀 더 개발자들이 편하게 테저스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기 위해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고요. 그거를 컴파일하면은 로우 레벨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미켈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컴파일 된 게 실제로 테저스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좀 더 테크니컬하게 컨트롤하고 싶다 하면 이 미켈슨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롤을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조금 테스트 상에서 개발하실 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 코스트를만 설명드리고 뒤에 이제 레이어 2 롤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트랜지션 코스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레이어 2에서 스테이트를 레이어 1에 그 스마트 컨트롤에 저장해야 되는데, 사실 레이어 2를 이용하는 이유가 다 비용 때문이거든요. 많은 트랜지션들이 다 레이어 1에 담기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니까 이걸 레이어 2에서 해당 많은 트랜지션들을 최소한의 단위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레이어 1에 저장하는 방식이라서 레이어 2에서는 이제 그 트랜지션 코스트라든지 트랜지션 피가 적게 된다. 그런 걸로 이제 레이어 2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말고 테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롤러비라든지 레이어 2 같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항상 이 트랜지션 코스트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테조스에서 트랜지션 코스트는 크게는 스토리지 피와 스토리지 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저장소에 담기는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트랜지션 사이즈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스 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버닝되는 케이스고요. 트랜지션 사이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스 피 같은 경우는 실제 베이커들한테 주어지는 트랜지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과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을 좀 익숙하시다면 테조스 상에서 개발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대부분의 개념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하나의 트랜지션 오퍼레이션에서 그 가스 리밋이 있는 것도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하나의 트랜지션에 얼마만큼의 그 데이터가 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리밋이 다 있다는 건 다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테조스에서도 레이어 2에 대해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GK 롤러, 이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좀 딥하게 볼 내용이니까 뒤로 밀어두고요. 노마딕 랩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 옵티미스틱 롤업도 메리골드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그 퍼블리시 된 게 없어서 정리는 못했고요. 세 번째로는 GK 채널이라고 볼트랩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거의 유사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는 아니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다 이제 아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어노니머스한 오프체인 트랜지션을 지원한다. 이게 GK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커미트먼트라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시그니처, 또 GKP와 MPC 등을 활용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케일러블 하면서도 어노니머스한 그 오프체인 트랜지션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크니컬하게는 그러니까 PS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랜더마이즈블 시그니처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BLS 12381 커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GK 채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고 러스트로 개발되어 있어서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테조스가 많은 분들이 다 그러니까 테조스에서도 많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안 익숙하실 텐데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두스상에서도 상당히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랜덤리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퍼블릭리 베리파이어블 시크릿 쉐어링 같은 경우는 아마 테두스에서 예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던 거고요. 시크릿 쉐어링 많이 쓰실 텐데 뭐 멀티 시그니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갑 등에서 사용할 때 시크릿 쉐어링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실제로 시크릿 쉐어링에 사용되는 그 쉐어가 베리파이어블 한지에 대해서 얘네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베리파이어블 딜레이 펑션도 자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BD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랜덤리스트 관련해서 활용되는 차원이 있고요. 테두스 상에서도 아까 보셨던 그 베이커들, 그다음에 그 인도스먼트 보팅하는 애들을 뽑을 때 다 랜덤 기반으로 뽑아서 시큐리티를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랜덤리스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런 VDF라든지 PBSS 등을 활용해서 랜덤리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테두스 상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영재식 증명 학회니까 커뮤니티니까 치켓 롤러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은 사실 이더리움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헤르메즈나 아니면은 다른 뭐그 GK 싱크 등을 많이 보셨으면 익숙하실 부분이 많이 있고요. 크게 달라진 좀 차별화된 것만 좀 제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스나크 프렌들리한 프리미티브를 많이 사용했고요. 해시 펑션으로는 블레이크 EB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서명 알고리즘으로는 ED2519를 사용해서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 2에서 사용될 때 어카운트 모델, 머클트리에다가 어카운트 모델 기반해서 스테이트를 제공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레이어 2, 그 GK 롤업을 동작하는 레이어 2에서 레이어 2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스테이트는 머클트리로 관리하게 되고요. 머클트리에서 그 리프 노드에 어카운트 모델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즉 사용자의 퍼블릭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밸런스, 그 다음에 그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는 그 카운트까지 그렇게 3개 정도 해서 리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머클트리로 스테이트 관리하는 거에서는 일반적인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머클트리를 구성해서 레이어 2를 구성하고 있고요. GK 롤러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옵티미스틱 롤러업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좀 큰 단점인데요. 테두스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얘네도 좀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하지 않으면은 뭐 단순한 토큰 전송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두스에서 상에서 GK 롤러업을 연구하는 노마디 랩스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따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더리움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GK 롤러업에서는 좀 제가 다 파악은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좀 보지 못했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니면 얘네가 특별하게 좀 기술해 놓은 게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퍼미션드 롤러업을 얘네는 일단은 우선으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퍼미션드라고 하냐면 롤러업에 참여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롤러업에서 발생한 트랜지션들은 레이어 1에 퍼블리시하지 않습니다. 네. 퍼미션드라고 해서 이제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들은 퍼미션드 즉 하나의 그 센트럴라이즈된 오퍼레이터가 해당 트랜지션을 다 받고 걔네들이 처리해주고 처리한 결과값, 그러니까 머클 루트겠죠. 루트만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괜찮긴 한데 딱 들으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그 센트럴라이즈된 그 밸리데이터를 믿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롤업에서 좀 중요하게 연결되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를 옵셔널화 시켰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 테두스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GK 롤업에서 발생한 GK 프루프만 검증하겠다는 거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고 레이어 2의 스테이트를 다시 복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원하면 해주겠지만 그
저장 공간, 즉 비용 때문에 이제 옵션을 하게 넣어놓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으셨을 때 포메이션 롤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센트럴라이즈된 그 밸리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게 문제인데 믿지 못한다면 그 사용자들이 따로 믿지 않을 경우에 따로 사용자들이 다른 원활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텍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다른 미드업과 다르게 기술 좀 보자는 미드업이었어서 코드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롤업 어카운트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어 1에 그 해당 직계 롤업을 담당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해당 롤업을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 그러니까 테조스 상에서는 오리지네이트죠. 오리지네이트한 테조스 어드레스가 누구냐를 관리하는 거고, 롤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밸런스가 얼마냐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롤업의 최신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 머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계 롤업의 레이어 2의 모든 스테이트는 머클 트리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머클 루트를 해당 스테이트에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개 펜딩 오퍼레이션, 펜딩 엑시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서 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킷, 그러니까 요거를 그 GK 프로프를 생성할 때 관리하는 서킷을 여기 이제 정보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켜져 있으면 그 여기에 L2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다 담아주는 코드가 또 있게 되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해당 스테이트만 지정하게 됩니다.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레이어 2에서는 레이어 1과 다르게 자체 토큰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스에서는 뭘 하냐면은 테조스랑 해당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토큰과의 그 교환 비율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환 비율을 이렇게 펑션화 시키면은 여기에 따라서 해당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테조스를 디퍼짓 했을 때 레이어 2에서 얼마만큼의 레이어 2 자체 토큰이 발행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펑션을 이렇게 관리해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펜딩 오퍼레이션이랑 펜딩 엑시트 두 개가 좀 차별화된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트럴라이즈된 밸리데이터에 대해서 그들을 믿지 못할 때 사용자들이 직접 이 롤업의 데이터를 그 센트럴라이즈된 밸리데이터를 통하지 않고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롤업의 오퍼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리데이터한테 트랜지션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롤업 어카운트라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 밸리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들을 자체적으로 그 센서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론트 러닝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사용자들이 오퍼레이션을 넣고 또는 엑시트 즉 그 레이어 2에서 이제 그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두 개 넣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사용자들이 직접 스마트 컨트랙트에 오퍼레이션을 쏘게 되면은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은 여기 펜딩 오퍼레이션에 들어가고 엑시트 관련된 거는 이 펜딩 엑시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동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레이어 2의 밸리데이터는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된 펜딩 오퍼레이션, 펜딩 엑시트를 그 다음 블록 처리할 때 무조건 얘네들을 그 앞에 먼저 처리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절차를 밟은 것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강제성을 띠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해당 밸리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멜리시어스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얘네만의 좀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딩 오퍼레이션, 펜딩 엑시트를 넣는 케이스고, 보시면 트랜지션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데이트 오퍼레이션, 두 번째는 어펜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용어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래서
그 레이어 2의 밸리데이터가 이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그 다음 블록에서 생성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머클 루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을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프루프가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레이어 1으로 쏴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최신 스테이트, 그다음에 영지식 프루프, 그다음에 엑스트 밸리데이트는 잠깐만요.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데이터 어벨레빌리티가 true로 돼 있으면은 그 현재 레이어 2에서 발생한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다 여기 저장되게 됩니다. 엑시트 밸리디티는 뭐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펜딩 오퍼레이션과 펜딩 엑시트는 그 다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엑시트 밸리디티는 여기 이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된 펜딩 엑시트에 대한 밸리디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펜딩 엑시트에 누가 사용자가 그 엑시트 요청을 했었어도 밸리데이터가 위해서 체크해 봤을 때 그게 이제 밸리드 할지 인밸리드 할지 실제로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한 결과값을 여기 저장해 놓으면 되는 저장해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는 레이어 2의 오퍼레이터가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사용자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L2에 트랜지션을 쏘고 싶을 때 어펜드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게 전송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펜딩 오퍼레이션, 펜딩 엑시트에 반영이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됐을 때 실제로 그러면 해당 그 영지식 증명 프루프는 어떻게 검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게 단데요. 옛날 스테이트, 최신 스테이트, 그다음에 펜딩 오퍼레이션들 실제로 이 펜딩 오퍼레이션들을 아까 밸리데이터가 강제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프로토콜적으로 강요해놨다고 했으니까 그걸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베리파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등등 프루프까지 해서 이 베리파이가 실제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동작해서 이 베리파이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방식으로 롤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라서. 네. 테두스는 현재까지 이렇게 영지식 증명 관련한 GK 롤업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